안녕하십니까, 원터비그루 스테이트입니다. 2022년 1월 24일 오후 2시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찍는 영상이네요. 녹음에 녹음에 가깝긴 하지만 시장이 이제 지금 보니까 2800을 하회하면서 2800을 하회하며 지금 2790선이고 코스닥은 918 정도 되네요.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으니 당연한 결과일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이제 개인들이 팔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기관은 역시 PBR 한 배 근처인 2700대에서는 코스피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700이 뚫릴까요? 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닐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일단 이번 주 화요일 밤부터 FOMC가 시작이 되는데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연준이 과하게 외파적으로 행동할 것 같진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사티의 짐노페리 1번을 좀 틀어놨는데 시끄럽네요. 지금 녹화하니까 시끄럽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과격하게 행동을 할까? 저는 제 생각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고, 근데 사실 진작에 좀 빠졌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텨왔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진작에 좀 빠졌어야 되는 게 이제서야 빠지는 거다 싶기도 하고, 그렇게 강했던 미국 시장이 또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걸 보니까 역시 많이 오른 거는 좀 위험하다. 물론 그동안 오른 게 많긴 하지만 그렇고, 지금부터는 근데 또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고 싶었던 게 있다면 분석을 잘 해서 믿고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여기서 버텼거나, 미국이 만약에 안 빠지고 버텼거나 더 올라갔으면은 FOMC에서 좀 위험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가격하게 발언을 해서 시장을 떨어뜨린다면, 나스닥은 20%, 고점 대비 20% 이상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것은 미국의 소비를 위축시킬 겁니다. 그렇게 경제 성장을 건드리는 짓은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연준이 원하는 것은 성장률은 어느 정도 높아야 돼요. 2% 이상을 꾸준히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물가도 그 정도 수준이나 아니면 좀 더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할 거예요. 연준이 물가가 좀 높게 원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높게 원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제 성장을 무너뜨릴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대 매매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전에 빠졌던 것보다 지금 더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가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하락장이니까, 또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싸게 살 수 있겠다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강해서 거의 사질 못하고 있고 거의 안 빠졌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철강주들은 엄청 싼데, 그리고 열연 가격도 괜찮았고, 근데 지금 또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전략을 이제 바꿔야 되나 고민이고, 금융주는 저번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9%일 때 좀 줄였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10년물 금리가 1.9%였을 때 좀 줄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주를 매매할 때 했어야 되는 전략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외인하고 기관이 살 때 따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금리가 이제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항상 금리 사이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5%를 항상 고점으로 잡았었어요. 예, 그때까지는 올라가겠죠. 이번에 심지어 그때보다도 이제 물가가 더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 3%까지는 과하게 가면은 이제 발작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뭐 떼쓰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금융주를 따라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저는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미국채 기준으로 10년물 금리가 만약 1.5% 정도대에서 이제 안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보험주나 은행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사면 이제 IFRS 17으로 꾸준한 증액이 되니까 이제 릴레이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IFRS 17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평탄화돼가지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을 많이 늘리면 그에 반해서 비용이 이제 판관비로 단기간에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불이익이 있었는데 그러한 우려가 사라짐으로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는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예. 그래서 릴레이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보험주는 그러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금리 올라갈 때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생명보험사죠. 근데 뭐 IFRS 17 생각하면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IFRS 17으로 말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거 쓰고 있어요. 자기들은 뭐 IFRS라고 말을 안 하고 US 갭인가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는데 비슷한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해외 주식도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겠고 자 보면 그리고 일단 지금 환율이 1190원은 좀 넘은 상태에서 지금 1190원 이상에서 이제 12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1200원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출이 너무 잘 되다가 단기 외화 채무 불이행으로 1200원 위로 좀 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조선사에서 뭐 수주 받는 게 그렇게 저품질로 받는 게 아니고 꽤 괜찮은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조선사들이 받는 수주가 그렇게 저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200원까지 가는 거는 좀 과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장기 성장주가 PER 7배에서 10배 정도 받고 있어요. 과도하게 싼 거죠, 한국 시장이.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 시장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이 너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마른 오아시스에 이 기업 저 기업 IPO 하면서 물을 한 바가지씩 떠가니까 돈이 없고 그리고 살 돈이 또 없는 게 지금 보면 신용잔고가 이제 너무 높아요. 20조 원은 아직 너무 20조 원보다 아직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 사람은 또 많이 없다. 살 사람은 이미 또 많이 샀다라는 게 문제고 이번에 좀 반대 매매가 나와서 신용잔고가 이제 20조 원까지는 떨어져야지 이제 살만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철강주는 오늘도 또 많이 빠지고 있는데 철강주는 제가 봤을 때 한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도 중국이 이제 감산을 한다면 확실히 크게 상승할 것 같아요. 반도체 올해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자동차는 좀 좋게 맞는데 하반기에 반도체 쇼티지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면 답답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현금을 확실히 줄여갈 생각이고 저는 삼성의 파운드리가 지금부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예. 여기서도 성장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정적 성장을 찾으십시오.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신뢰성 있는 숫자를 꾸준히 보여주는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명심할 것은 지금부터는 천장과 바닥 중에서 바닥에 더 가깝다는 것 기억하세요. 본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밝힙니다. 이번 주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